사업하다 그만두고 19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외벌이 4개월 차의 알파걸입니다. 저희 가정이 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되면서 소득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생활비의 압박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가족이 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되면서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총 10가지의 노력들을 했고요. 이 노력을 통해서 꽤 많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루고 미루던 알뜰폰으로 통신사를 변경했습니다. 저는 기존에 KT를 썼었고 제 통신비가 한 5만 원 정도에다가 저희 집 인터넷비까지 결합을 해서 총 6만 7천 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알뜰폰 통신사 KTN 모바일로 옮겨서 한 달 통신비 요금이 2만 1,400원으로 많이 내려갔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제휴 신용카드를 썼을 때 한 달에 2만 원의 통신비를 할인해준다는 겁니다. 물론 그 조건이 있어요. 전월 실적이 30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긴 한데 그래서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통신비가 2만 1,400원에서 1,400원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신용카드를 만드는 부분이 생각보다 좀 찝찝해서 찝찝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살면서 신용카드를 써본 적이 손에 꼽고 저의 생활비로 신용카드를 써본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좀 망설여졌지만 요즘에는 신용카드도 즉시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3일에 한 번씩은 모았다가 즉시 결제하고 즉시 결제하는 식으로 해서 최대한 체크카드처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요금제에서 밀리의 서재까지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책을 가끔씩은 꼭 사는 편이어서 이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몰랐었는데 그래서 남편도 제가 오늘 추천인 링크를 보내서 일로 끌어들일 작정입니다. 이로써 알뜰폰 변경을 통해서 저는 약 5만 원 정도의 통신비를 세이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 해지입니다. 9만 원에 알 수 없는 보험비가 나가고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엄마가 예전에 지인분이 들어달라 해서 들어줬던 거래요. 그런데 안보험과 실비보험이 묶여있고 한 달에 9만 원이었어요. 정말 큰 돈이잖아요. 이거를 왜 내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 보험을 해지했고요. 물론 해지할 때 실비보험까지 같이 해지를 해야 된다 해서 조금 망설이긴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 제가 1년에 병원에 가는 일이 손에 꼽기도 하고 병원에 가더라도 5만 원 이상 낸 적이 진짜 살면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지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9만 원이 세이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무슨 보험을 들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프티콘을 할인된 가격에 사서 쓴다. 입니다. 요즘에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기프티콘을 싸게 사고 싸게 팔 수 있는 어플인데 저의 경우에는 기프티스타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고요. 스타벅스 같은 거 10%씩 할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할인율이 높은 거는 15% 거의 20%까지 가는 것도 있거든요. 이건 가족들끼리 프랜차이즈 카페를 갈 일이 있다. 가족 생일이라서 케이크를 사야 한다. 이럴 때 무조건 이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면 그래도 한 달에 적어도 2,000원, 3,000원은 절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형마트를 자주 안 간다 입니다. 특히 제 남편은 마트를 진짜 좋아해서 하루에 막 군마트 갔다가 이마트 갔다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저 또한 문화센터 때문에 아기랑 주 1회씩 마트를 가면서 괜히 한 바퀴 돌게 되고 집에 있는지 없는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일단 사고 막 이런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대용량을 파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그람수로 따지면 싸요. 하지만 진짜 많이 사기 때문에 진짜 많이 버리게 되더라고요. 엄마께서 반찬도 자주 싸다 주시는 집이어가지고 먹을 게 너무 많고 이걸 다 소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마트를 좀 줄여보자 해가지고 동네에 있는 작은 마트들 있잖아요. 뭐가 필요하다 했을 때 그냥 산책할 겸 가서 당근 1개, 양파 2개 뭐 이런 식으로 산다던가. 그리고 자주 사는 것들 중에 이제 가격 파악이 확실히 되어 있는 것들은 쿠팡에서 샀을 때 더 저렴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15,000원씩 모아가지고 로켓프레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앞에 이야기랑 이어지는데요. 냉장고 리스트 작성입니다. 최근에 크게 느꼈던 건데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추석이 있었잖아요. 양가에서 주신 것들이랑 장 본 것들 해가지고 막 냉장고가 터지려고 하고 막 애들이 막 썩어가고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는지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어떤 게 좋냐면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일단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최대한 빨리 소진해야 되는 것들을 소진할 수 있고 그 재료들을 조합해서 어떤 반찬을 할 수 있을지도 생각하는데 되게 편리해졌고 저는 항상 이거 문을 열고 이제 한참 서 있었거든요. 아, 뭐 하지? 이러면서 맨날 서 있었는데 그 시간도 줄어들어서 이제는 전기료까지 아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강추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6번째입니다. 블로그 체험단입니다. 이거는 생활비 절약 파트에서 항상 이제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운영해오던 까진 아니고 간간히 뭔가를 적어왔던 블로그가 있는데 그 블로그를 통해서 이 체험단을 한번 신청을 해봤어요. 근데 은근히 한 50% 확률로 되더라고요. 제가 경쟁률 심한 걸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식점, 카페, 심지어 미용실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총 한 15만 원 정도 세이브를 했었는데요. 이거의 단점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걸지 모르겠는데 너무 좀 눈치가 보인다. 이 눈치 볼 일은 아니거든요. 따져보면 거기 가고 사진 찍고 막 포스팅하고 이러는데 진짜 1시간도 더 걸리잖아요. 가는 데만 막 1시간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럼 제 인건비도 사실 안 나오는 일인데 너무너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뭔가 편하게 뭔가 음식을 즐긴다던가 이 머리를 받는다던가 이런 마음가짐이 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3번 해보고 이거 다시 못하겠다 싶어서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앞에 이야기랑 이어지는 건데 네이버 블로그를 하면은 네이버 애드포스트라고 제 블로그에 광고를 붙여가지고 그 광고비가 붙거든요.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1년에 1개 쓴 때도 있고 요즘엔 이제 열심히 쓰고 있어서 제가 9월 달에 되게 기억에 나 되게 열심히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찾아봤더니 4개를 쓴 거예요. 한 달 내내. 근데도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는 적어도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뭐 100원, 200원, 300원부터 많이 나오는 날은 뭐 3,000원? 이렇게도 찍혀있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쏠쏠하게 모아가지고 5만 원 단위로 네이버 포인트로 전환해서 생활비에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당근하기입니다. 육아맘이라면 필수죠. 장난감 사는 거, 파는 거 이런 거 무조건 당근하고 이번 달에 전 당근으로 9,000원 벌었습니다. 그리고 9번째, 장난감 나눔이 이용하기입니다. 제 남편은 진짜 장난감 사는 걸 좋아해요. 밤마다 아기 장난감 장바구니에 넣고 있거든요. 근데 그 비용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난감 나눔이라고 정부에서 그 지역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는데 이 안에는 놀이방도 있고 뭐 도서관도 있고 장난감 빌려주는 이 장난감 나눔이도 있고 육아맘들에게 단비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장난감을 자주자주 빌려오는데요. 여기가 진짜 좋은 게 센터별로 장난감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교환하는 시스템도 있어서 갈 때마다 처음 보는 장난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계속 빌릴 수 있는 점. 나름대로 관리도 잘 해주셔가지고 그냥 빌려와서 소독 티슈로 한번 싹 닦고 다 그냥 써도 되는 정도로 되어 있어서 추천합니다. 그리고 10번째 마지막 CMA 통장 만들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혼부부 저축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바쁘다, 정신없다라는 핑계로 모은 돈들을 예금 아니면 그냥 파킹 통장에 넣어뒀었어요. 근데 파킹 통장도 그냥 요즘에 말하는 파킹 통장이 아니라 그냥 통장이어가지고 진짜 이자가 0원인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CMA 통장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3.6% 이자를 준다 했던 우리금융투자 거기로 남아있던 돈을 옮겨놨습니다. 근데 저희가 옮기고 나서 한 달인가 2달 있다가 금리가 2%대로 바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속은 느낌이지만 그래도 원래 이 0%대의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 2%대의 이자도 굉장히 크게 느껴져서 만족을 하고 있고 확인을 해보면 이번 달에 이자 소득이 여기서 6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계산을 총 해보면 알뜰폰으로 바꿔서 5만 원이 세이브되었고 보험을 해지해서 9만 원, 그리고 기프티콘으로 한 달에 3,000원, 그리고 블로그 체험단으로 15만 원, 그리고 네이버 애드포스트로 3만 원, 당근하기로 9,000원, 그리고 CMA 통장을 만들어서 6만 원. 총 그러면 39만 원을 세이브한 셈입니다. 이렇게 계산해본 건 처음인데 너무 많이 세이브했습니다. 물론 블로그 체험단은 이제 안 할 거라서 따지고 보면 한 20만 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세이브 될 것 같은데 암튼 너무너무 뿌듯하고요. 이 39만 원이면 외식을 10번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분기별로 가는 가족 여행을 한 번 갈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서 너무너무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요즘에 고물가에 경기도 안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생활비 절감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소개해드린 10가지 방법 중에 이건 좀 해볼만 하겠다 싶은 거는 한 번쯤 해보셔가지고 생활비 아껴보자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